여러분, 수천 년 전 인도의 성자들은 야자 수입에 아주 놀라운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 기록에 따르면 다가오는 2026년 10월부터 2027년 10월 사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마치 컴퓨터를 껐다 켜는 것처럼 재부팅 버튼이 눌러지게 된다고 합니다. 어둠이 가장 깊은 곳까지 차오르고 전 세계가 동시에 휘말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전쟁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비전통적인 전쟁과 재난이 닥친다고 합니다.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는 그 순간 동시에 새로운 문명이 다시 세워지고 세계의 판도는 완전히 새롭게 그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는 평범한 삶을 넘어 정신적으로 깨어나 운명을 다시 쓰는 기적 같은 시기로 들어서게 되는데, 이때 동방의 성인이 돌아오고 수많은 깨바른 자들이 인간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만약 미래가 정말 어떤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고대 인도의 성자들이 1000년 전에 적어놓은 그 야자 수입의 예언들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고 있다면 말입니다. 동양과 서양의 예언가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은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는 결코 평범한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는 낡은 세상이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이 탄생하는 바로 그 시점에 배치된 것입니다. 이런 기회는 만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아주 희귀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 거대한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동양과 서양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들으시면 지금 같은 시대,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다는 것이, 그리고 정신적으로 깨어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행운인지 깊이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혹시 정신적 각성이라는 말이 낯선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오랜 친구분들께서도 주변에 이 진실을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주 정기적으로 만나서 역사의 안개를 뚫고 진실을 찾아가고 있으니까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2025년 12월 9일이었죠. 영국의 유명한 예언가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가 아주 특별한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미국에 사는 나디 연구가이자 작가인 베니타를 초대해서 세계의 미래 흐름을 논의했는데 그 내용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베니타는 서로 전혀 모르는 3명의 나디 독경자들을 통해 6가지의 서로 다른 나디 잎을 검증했는데 그 결과가 모두 똑같은 내용을 가리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평소 아주 깐깐하기로 유명한 파커조차도 완전히 독립된 고대 잎사귀에서 같은 정보가 나온다면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시간 그 자체가 우리에게 말을 거는 것이다 라고 인정했을 정도입니다. 파커는 영국 여왕의 서거나 코로나 사태, 그리고 전 세계 정치의 흐름을 정확히 예언해서 유명해진 분이죠. 그는 지난 2년 동안 지구가 급격한 변화의 창문으로 들어섰고 고대의 예언들이 다시 깨어나고 있다고 계속 이야기해왔습니다. 베니타는 IT 분야에서 25년 넘게 일한 전문가이면서 동시에 요가와 명상을 가르치는 영성 지도자입니다. 동양의 배경과 서양의 생활 방식을 결합해서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 사이의 틈을 메우는 역할을 해왔죠.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앞으로 5년 동안 세상이 5개의 큰 구역으로 나뉘고 성인이 돌아오며 업보를 청산하는 과정과 함께 거대한 정신적 각성의 물결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마치 서로 다른 창문에서 같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처럼 서로가 본 미래를 확인하고 증명했습니다. 파커는 대화 도중에 그 유명한 말을 남겼죠. 이런 역사적인 시기에 태어난 우리는 정말 행운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한 어둠의 시대를 두고 왜 행운이라고 했을까요? 왜 두려움이나 도망치고 싶은 절망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했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본격적인 예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나디가 뭔지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그때는 다들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나디는 인도 타밀 지역의 고대 성자들이 특수한 고대 타밀어로 야자 수입해 개인의 운명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성자들은 시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특정 개인의 미래나 특정 시대의 운명을 미리 보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대대로 필사되어 전해지며 특정 사람, 특정 시대, 심지어 전 인류의 운명 흐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이 나디 잎이 모든 사람을 위해 쓰인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래에 이 잎을 찾으러 올 사람들을 위해 쓰였다는 거죠. 전설에 따르면 성자들과 깨달은 자들이
신통력으로 미래의 답을 찾으러 올 영혼들의 궤적을 미리 보고 말세의 답을 구하러 올 사람들의 운명을 미리 적어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날 인도에 가거나 원격으로 나디를 찾았을 때 독경자가 잎을 펼쳐 여러분의 이름, 부모님 이름, 생년월일, 미래의 사건들을 읽어낸다면 그건 그 오래된 잎사귀가 당신을 알아본 것입니다. 어쩌면 수백 년, 수천 년을 기다려 지금 당신과 만나 당신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더 신기한 건 성자들이 세상 전체의 큰 흐름도 기록해 두었다는 겁니다. 충분히 많은 영혼의 나디잎이 동시에 하나의 사건을 가리킨다면 그건 전 인류에 대한 집단적인 경고나 예고가 됩니다. 베니타가 이번 인터뷰에서 공개한 것이 바로 이런 집단 예고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수많은 나디잎에서 갑자기 비슷한 미래 정보가 쏟아져 나왔다는 건 인류의 집단 운명이 지금 역사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뜻입니다. 베니타가 지난 6개월간 서로 모르는 3명의 독경자와 6세트의 잎사귀에서 나온 정보를 맞춰보니 아주 선명하면서도 충격적인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한쪽에서는 2026년에서 2030년 사이에 낡은 세계가 무너져 내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불길과 폐허 속에서 새로운 세계가 껍질을 깨고 나오는 이중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나디잎은 다가올 격변을 몇 가지 중요한 시점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부터 2027년 10월 사이 지구는 진정한 의미의 재부팅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2027년은 여러 잎사귀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며 전체 격변의 방아쇠가 되는 해로 지목되었습니다. 가장 심한 진통은 2028년에서 2029년에 집중되고 2032년이 되어서야 새로운 세계 질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다고 합니다. 즉, 2025년 말부터 2030년 전후까지 인류는 아주 격렬한 과도기를 겪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사건이나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정학적 긴장, 자연환경의 급격한 변화, 경제 시스템의 붕괴,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사회적 충격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전 지구적인 구조 개편입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현재 세계를 움직이는 5대 세력입니다. 나디는 아주 오래된 은유를 써서 이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첫째는 바다를 관장하는 자인 미국, 둘째는 용의 나라인 중국, 셋째는 눈 속에서 일어나는 자인 러시아, 넷째는 다르마, 진리의 등불을 켜는 자인 인도, 마지막으로 제국의 폐허 위에 앉은 파수꾼인 영국과 유럽 전체입니다.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게 들어맞습니다. 미국은 건국 이래 해양 문명의 대표였고 중국의 고대 토템과 문화 유전자는 용에서 왔죠. 러시아는 추운 얼음 속에서 일어나는 힘이고 인도는 수천 년간 영성 문명을 이어온 다르마의 등불이라 불립니다. 영국과 유럽은 옛 최국의 체계가 사라진 뒤에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이 5세력은 앞으로 5년 동안 각자 심각한 진통을 겪겠지만 그 성격과 사명은 서로 다릅니다. 나디는 그중 한 국가는 완전히 해체되거나 재부팅될 것이고 다른 국가는 여러 곳에서 상처를 입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니타 자신의 나디잎에는 당신의 나라인 미국이 여러 곳에서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뉴욕에서 텍사스, 캘리포니아에 이르기까지 화재, 바람, 흙의 충격을 받게 되는데 홍수 같은 물의 재난이 아니라 육지의 재난이라고 합니다. 지각 변동이나 대규모 산불, 기상이변일 수 있겠죠. 수많은 나디잎 중에서 미국의 미래는 가장 구체적이고 심각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2028년부터 2029년 사이 미국은 시스템적인 마비, 식량 부족, 행동 제한 등을 겪고 정부가 국가적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정치 시스템이 강제로 재편될 것이라고 합니다. 베니타는 한 미국 여성 정치인의 나디잎을 해석한 적이 있는데 그 잎에는 재난이 닥쳤을 때 그녀가 비록 스테이트급 정치인에 불과하지만 그녀의 능력 때문에 국가위원회로 불려가 위기를 수습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답니다. 그 위기의 규모가 너무 커서 전국이 혼란에 빠지는데 그녀가 냉정하게 결단을 내릴 몇 안 되는 핵심 인물 중 하나가 된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파커도 크게 공감했습니다. 그 역시 자신의 영적 투시에서 미국의 내부 시스템이 일시적이지만 심각하게 마비되는 모습을 봤는데 여러 요인이 겹친 복합적인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우연의 일치는 단순한 예언의 일치를 넘어섭니다. 나디는 중국을 용의 나라라고 불렀는데 이는 동양의 예언서들과도 일치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용의 나라는 현재 중국 공산당 치하의 중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디는 중국의 미래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주지 않았지만 중국이 대규모 공돌에 참여하고 격동과 변화 그리고 내부적인 재구성을 겪으며 다른 나라들의 운명까지 흔들 것이라고 반복해서 언급했습니다. 나디 특유의 신중한 화법이지만 이는 동양의 여러 예언 체계에서 말하는 2026년, 2027년에 1000명이 끊어지고 바뀌는 시기와 일맥상통합니다. 두 예언의 언어는 다르지만 가리키는 방향은 같습니다. 중국의 미래는 낡은 방식을 이어가는 게 아니라 재부팅 상태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눈 속의 실력자, 러시아 역시 매우 불안정한 미래를 맞이합니다. 나디는 러시아가 낡은 업보가 폭발하는 것과 새로운 세계 질서가 만나는 접경지대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러시아의 역할은 단순한 침략자나 피해자가 아니라 시대의 대전환점에서 가장 위험하면서도 결정적인 힘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런 거대한 세계적 혼란 속에서 나디가 아주 특별하게 지목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는 다르마의 등불을 켜는 땅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야자수입회 기록에 따르면 인도는 앞으로 수십 년간 전 세계 영성 부흥의 중심지가 된다고 합니다. 성자들이 이곳에서 나타나고 화신들이 이곳에서 집단으로 환생하며 깨달음의 파동이 인도에서 시작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전체적인 대전환 속에서 인도는 갈등에 참여하는 쪽이 아니라 안정을 주고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면 제국의 폐허 위에 앉은 파수꾼인 영국과 유럽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아마도 진리를 찾는 구도자가 그곳에 가장 적어서일까요? 그래서 베니타는 나디는 어떤 국가는 붕괴 후 재시작하고 어떤 국가는 부분적으로 파괴되며 어떤 국가는 새 문명의 중심이 된다고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즉, 나디가 보여주는 5대 세력의 미래는 전통적인 패권 경쟁이 아니라 5대 문명권이 각자의 인과응보를 청산하고 위치를 다시 잡는 과정인 것입니다. 나디는 또한 앞으로 몇 년 안에 공기로 전파되는 질병이 또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통적인 바이러스가 아닐 수 있고 2020년 봉쇄 때와 비슷한 행동 제한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파커가 이 말을 듣고 즉시 반응했는데 그가 인도에서 만난 요가 수행자들도 미래의 두 번째 파도가 오겠지만 더 짧고 통제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는 새로운 위기가 오더라도 첫 번째처럼 통제 불능 상태는 아니고 다른 형태의 실현이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나디가 운명이나 사건만 이야기한다고 오해하시는데 사실은 인간의 몸과 정신에 대한 통찰도 아주 깊습니다. 베니타는 최근 수많은 잎사귀들이 인류의 의식 상승, 즉 정신적 각성을 방해하는 세 가지 내면의 악마를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몸 안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며 2029년까지 점차 격렬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악마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악마는 식품과 약물을 들어있는 화학 독소입니다. 이것들이 인체의 자연 주파수를 끊임없이 약화시켜 의식이 높아지는 것, 즉 정신적 각성을 어렵게 만듭니다. 두 번째 악마는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복사, 전자파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주의력과 감정, 그리고 영성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악마는 나디 잎에 명확히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잎사귀들이 2029년까지 이 악마가 해마다 등급을 올려 최고치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때가 되면 인류의 영혼은 집단적인 영적 시험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은 파커가 수년간 영적 투시로 본 정보와 상당히 일치합니다. 그는 인류가 겪는 위기가 단순한 정치나 자연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 차원의 침략과 각성 사이의 대결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이 모든 예언 중에서 파커와 베니타가 가장 깊은 감동을 받은 부분은 바로 성자와 화신들의 시대가 온다는 메시지입니다. 베니타는 나디가 반복해서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에 수많은 깨달은 중생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때를 지어 출현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세계 각지에 태어나 어떤 이는 영성 분야에서, 어떤 이는 과학, 의학, 예술, 심지어 정치 분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들의 공통된 임무는 낡은 문명이 무너지고 새 문명이 세워질 때 두 시대를 잇는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베니타는 우리가 지금 어둠의 시대인 칼리 유가의 후반부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낡은 시대가 해체되고 새 시대가 열릴 때 위대한 인격체들, 힌두교에서는 칼키라 부르고 다른 종교에서도 그에 맞는 이름으로 부르는 존재들이, 그리고 고대의 성현들이 다시 인간 세상에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파커를 매우 흥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본 미래의 장면도 마치 세계 곳곳에서 빛이 하나둘 켜지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촛불처럼 점차 밝아지고 의식 깊은 곳에 숨어있던 힘이 혼란 속에서 깨어납니다. 이렇게 깨어난 사람들이 혼란을 잠재우고 타인을 이끌며 새로운 문명의 구조를 떠받치는 핵심 그룹이 될 것입니다. 대화가 여기까지 진행되었을 때 파커는 깊은 감회를 담아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축복받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대의 잎사귀들은 단순히 미래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더 거대한 계획의 일부라는 걸 알려줍니다. 나디는 언제나 미래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도 알려줍니다. 당신의 업보가 어디에 있는지, 가족의 저주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그것을 풀 수 있는지, 어떤 행동이 운명의 구조를 바꾸고 어떤 선행이 재난을 상쇄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베니타는 나디 잎이 절대로 절망적인 예언만 하지 않는다고 특히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두려움 속에 방치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사건을 예시할 때는 언제나 해결책, 영어로는 remedies라고 하는 처방을 함께 줍니다. 선행, 기부, 제사, 정화, 수행 등을 통해 업보를 씻어내라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사람이 이 처방을 따르고 난 뒤 질병이 사라지고 수명이 연장되며 운명이 트이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파커가 덧붙이기를 자기 자신도 원래 수명은 75세였는데 선행을 통해 98세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즉, 나디가 진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운명은 정해진 숙명이 아니며 위기도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 선행으로 조정하고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운명을 바꾸는 법은 중국의 요범사원 같은 책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인류의 미래는 외부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인간 내면의 각성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파커는 이에 대해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는 영적 투시 속에서 진정한 황금 시대는 미래의 국가제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의식 상태라는 것을 거듭 확인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깨달아서 그 주파수에 도달하면 그 사람은 이미 황금 시대에 진입한 것입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깨어나면 세상은 그 방향으로 정화됩니다. 나디 예언서는 바로 이런 힘에 호응하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세상은 변화를 겪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은 낡은 문명의 붕괴와 새 문명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커와 베니타의 대화가 끝날 무렵 분위기는 더 이상 정보 공유나 토론이 아니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확신과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파커가 수년간 영적 체험을 통해 반복해서 봤던 그 조각들이 이 순간 모두 제자리를 찾아 맞춰지는 듯했습니다. 저는 이제 파커의 진심 어린 고백을 여러분께 직접 통역해드리겠습니다. 이 말 속에 담긴 축복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파커는 감동에 젖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행운아입니다. 이 역사적인 시기에 태어났으니까요. 방금 이야기한 전쟁이나 천재지변은 무섭고 걱정되는 일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위대한 시대입니다. 성인이 돌아오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전례 없는 깨달음의 경지로 나아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 순간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니 이보다 더 축복받은 시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은 열리고 있고 무수히 많은 촛불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깨달음의 빛 중 일부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빛을 내고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점화되어 서로 점점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전체를 이룰 것입니다. 파커는 다시 한번 황금시대를 언급했습니다. 진정한 황금시대는 바깥 세상이 태평성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인과 스승들이 가르치셨듯이 행복하고 싶고 깨달음을 얻고 싶고 진실에 도달하고 싶다면 천국은 바로 당신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황금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깥 세상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깨달은 우리 내면은 이미 황금시대에 도착해 있으니까요.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제가 나디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점은 바깥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깥의 모든 일은 신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운명을 보완하는 행동을 하면 모든 것은 바뀔 수 있습니다. 변화를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매사에 더 영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커는 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사랑에서 와서 사랑을 통과해 마침내 사랑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혹은 신에게서 와서 신을 통과해 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이렇게 바라본다면 바깥의 일들이 뭐가 그리 걱정되겠습니까? 나디를 읽는 핵심은 당신의 업보를 알고 그 업보를 처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동시에 나디는 말해줍니다.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요. 유일하게 중요한 건 당신의 정신적 각성입니다. 나디 잎은 결국 깨달음으로 가는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파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으세요. 두려움 없음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자질입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우리는 완전히 안심하게 되고 생명 자체가 신성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던져주는 소식에 걱정할 필요도 두려운 일이 일어날까봐 떨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현재를 사세요. 이 순간의 평온과 기쁨, 축복 속에 사세요. 이 모든 것이 신성한 각본이며 모든 존재는 의식의 흐름이라는 것을 체득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파커의 마지막 고백은 저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 역시 우리가 만고에 없던 축복받은 시대에 살고 있음을 깊이 느낍니다. 여러분이 깨어날 수 있다면, 더 높은 경지의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새로운 우주, 황금 시대로 진입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매일 뉴스나 소셜미디어,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보는 것이 공포와 충돌, 불안과 불확실성뿐이라 해도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깨어난다면 더 높은 시선에서 우주의 역사, 문명의 주기, 영혼의 여정을 내려다본다면 이 모든 혼란 뒤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바깥의 변화에 집착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과 영적인 삶에 집중하라는 신호입니다. 두려움은 우주의 산물이며 그 낮은 주파수는 끊임없이 인류의 정신적 각성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깨어있는 것, 정신을 차리는 것,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미래로 우리를 이끌어줄 유일한 힘은 각성, 무거움 없는 마음, 그리고 이해입니다. 우리가 본래 신성한 존재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 말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파커의 고백을 통해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여러분은 굳이 황금 시대가 오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이 바로 황금 시대의 입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서 있는 위치를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은 구경꾼이 아닙니다. 피해자도 아닙니다. 이 시대의 참여자입니다. 만약 성인이 정말 돌아왔다면, 깨달은 자들이 정말 이 시대에 집단으로 나타났다면, 그리고 5대 구역의 세계 재편이 새로운 문명 공사라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누구도 우연히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택된 것은 이 부름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고 혼란 속에서도 깨어있을 수 있기 때문이며 이 시대가 더 많은 빛을 밝힌 사람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먼 훗날이 아니라 깨어남을 선택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깨어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